저는 오랫동안 가족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아픈 남편을 돌보고 그 와중에 딸 아이 힘들까봐 손주도 봐주고요. 어쩌다 보면 제 하루는 늘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로 채워졌습니다. 그런데도 가끔 마음 한구석이 허전할 때가 있어요. 그런 마음을 말하면 가족이 부담 가질까봐 또 꿀꺽 삼키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같은 마음일 거예요. 오늘 이야기도 그런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아무도 몰랐던 아주 작은 흔들림 하나로요. 아침 햇빛이 부엌 창문을 비스듬히 파고들며 식탁 위에 놓아둔 컵을 은근히 데우고 있었어요. 전기 주전자에 물이 막 끓어오르려는 듯 웅웅대는 소리가 들리고 나는 남편의 셔츠를 세탁기에 넣기 전 마지막으로 주머니를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스락하는 소리와 함께 작은 종이 묶음이 손끝에 걸렸어요. 희미한 먼지 냄새가 퍼졌고 종이를 펼치자 익숙하지만 오래 잊고 지냈던 글씨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느질 공방. 언젠가 내 이름으로. 젊은 시절에 내가 적었던 문장이었습니다. 아이가 어려 손이 많이 간다고, 남편이 힘들다고, 집안이 돌아가야 한다고. 그런 이유들 속에 몇 번이나 접어 넣었던 꿈이었죠. 손끝이 조금 떨렸습니다. 조금 오래된 종이의 가장자리가 축축하게 말라붙은 걸 보면서 이 종이가 얼마나 오랫동안 서랍 깊숙한 데서 기다리고 있었을지 생각이 났어요. 주전자에 물이 팔팔 끓어오르고 있었지만 불을 끄는 것을 잠시 잊은 채 그 문장을 다시 훑어보았습니다. 거실에서는 남편의 미미한 기침 소리가 들렸고 TV에서는 아침 뉴스의 단조로운 멘트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늘 그렇듯 평범한 하루였는데 내 손에 들린 낡은 공책만은 그 평범함 속에 작은 균열을 냈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아 공책을 한 장 한 장 넘겼어요. 젊은 내가 적어놓은 바느질 패턴, 작은 공방 인테리어 스케치, 손님이 단 2명이어도 웃자 라는 메모도 있었죠. 그 글자들을 보니 마음 안쪽에서 오래 묵혀둔 먼지가 조용히 털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방에서 나와 물었어요. 뭘 그렇게 보고 있어요? 나는 순간 공책을 덮고 식탁 한쪽으로 밀어놓았습니다. 괜히 들킨 듯 마음이 쿵 내려앉았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평소처럼 말했지만 목소리가 조금 흔들린 건 저도 알았습니다. 남편은 별 의심 없이 컵에 물을 따라 마시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가 사라진 뒤 나는 공책을 다시 펼치지 못한 채 가만히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이 작은 종이장이 내 일상을 흔들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마음은 이미 어딘가에서 조용히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로 나는 부엌 의자에 앉을 때마다 식탁 위 그 공책을 슬쩍 돌아보게 됐습니다. 마치 나를 오래전부터 부르고 있었다는 듯이요. 아침 내내 식탁 위에 올려둔 공책이 자꾸 시야에 들어왔어요. 덮어둔 표지가 햇빛을 받아 조금 반짝였는데 그게 마치 이제는 나 좀 봐달라며 조용히 손짓하는 것 같았습니다.
점심 준비를 하려고 부엌에 섰지만 칼 끝은 채소를 자르고 있는데 마음은 계속 식탁 쪽으로 쓸려갔어요. 칼이 도마에 내려앉을 때마다 그 오래된 종이 냄새가 코끝까지 따라오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 딸 민정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유나 학원 시간 좀 봐줄 수 있어요? 늘 하던 말투였고 늘 그렇게 도와줬기에 입에 달라붙은 말처럼 그래, 알았어 하고 말이 나왔지요. 전화를 끊고 나니 내가 당연히 해줘야 하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닌데 괜히 가슴 한쪽이 조용히 무거워졌습니다. 나는 민정에게 공책 이야기를 할까 잠시 고민했어요. 엄마도 뭔가 해보고 싶다고 말하면 딸이 뭐라고 할까? 엄마 그 나이에 무슨 이런 반응이 돌아올까봐 말이 목구멍에서 자꾸만 멈췄습니다. 점심때 남편과 마주 앉았지만 말을 꺼내지 못한 건 비슷한 이유였어요. 그는 TV를 보며 국을 후루룩 떠먹고 있었고 나는 밥숟가락을 들었다 내려놓았다 하면서 공책 이야기가 자꾸 목에 걸렸습니다. 저기 아침에 내가 찾은 게 있는데 말을 꺼내려는 순간 남편은 무심히 말을 끊었어요. 민정이 오늘 저녁에 온다던데 뭐 좀 해놓을 거 있어요? 그 말 한마디에 내가 끌어올리던 용기 같은 건 순식간에 꺼져버렸습니다. 그저 뭐 그렇지 하고 말았어요. 남편이 다시 TV 볼륨을 높이는데 국자에 묻은 김이 내 얼굴 앞에서 사라지는 걸 보면서 나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나는 언제까지 이런 생활을 해야 할까? 점심 설거지를 하며 따뜻한 물에 손을 담그고 있는데 손끝에 오래된 세제 냄새가 스며들었어요. 그 냄새 속에서 나의 젊은 날이 한번 스쳤습니다. 입학식 날 아이 교복 꿰매던 밤, 남편의 작업복 바짓단을 수선해주던 새벽, 그 모든 날 속에서 나는 늘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였지. 나라는 이름은 한 번도 크게 불리지 않았다는 걸 다시 깨달았어요. 그날 저녁 민정과 손녀가 집에 도착했을 때 나는 공책을 서랍 속으로 다시 밀어 넣었습니다. 누군가 보면 안 되는 꼭꼭 숨겨야 하는 마음처럼 느껴졌습니다. 유나는 방긋 웃으며 내 품에 안겼고 나는 저절로 아이 등을 토닥여줬습니다. 그 작은 등을 쓰다듬으면서도 내 마음속에선 계속 이 이야기 언제쯤 말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가족들이 잠든 부엌에 혼자 서 있었어요. 식탁 위에는 저녁에 급하게 내놓았던 과일 접시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고 나는 서랍을 살짝 열어 공책이 있는 자리까지 손을 뻗었습니다. 손끝이 종이를 살짝 스쳤지만 끝내 꺼내지 못했습니다. 조용한 집안에서 냉장고의 모터 소리만 가늘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도 마음속의 답답함과 꼭 닮아 있었어요. 집안은 하루 종일 사람 소리가 오갔지만 밤이 되자 언제 그랬냐는 듯 갑자기 고요해졌습니다. 부엌 불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고 식탁 위에 올려둔 컵에는 유나가 남긴 우유 자국이 얇게 말라붙어 있었어요.
그 작은 흔적을 보니 괜히 마음이 헛헛했습니다. 남편은 TV를 보다 그대로 잠이 들었고 딸과 손녀는 방에서 이야기를 나누다 금세 잠잠해졌습니다. 나는 혼자 거실에 앉아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낡은 공책이 조심스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손바닥 위에 올려놓으니 종이가 아주 천천히 숨을 쉬는 것 같았어요. 젊은 시절에 내가 적어둔 글씨체는 시간 때문에 엷어졌지만 오히려 더 깊은 흔적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렇게까지 숨겨야 할 일일까? 스스로에게 물어보지만 곧바로 대답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민정이 혹시 엄마 힘들면 말해요라고 할까봐 내 마음을 말하지 못했고 남편은 내가 입을 열기도 전에 집안일 이야기로 화제를 돌려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면서 나는 점점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더 외로워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두가 내게 기대고 있지만 정작 내 마음은 누구에게도 기대지 못하는 이상한 자리. 밤 공기가 조금 서늘해져 창문을 살짝 닫으려 일어났다가 나는 갑자기 손에 쥔 공책을 꼭 잡았습니다. 나도 한 번쯤은 그 말이 입에서 너무 조용히 흘러나와 나조차 들리지 않을 뻔했어요. 손바닥을 타고 올라오는 미묘한 떨림이 마치 오래 묵힌 내 속마음을 톡톡 건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조용히 바늘과 실을 꺼냈습니다. 유나가 입고 다니는 조끼 한쪽 실밥이 조금 풀려 있었거든요. 그걸 꿰매면서 손끝에 전해지는 익숙한 감촉이 오래된 나 자신을 다시 깨웠습니다. 그래, 나 이걸 좋아했지. 실이 천을 통과하는 소리가 밤의 정막 속에 가느다란 선을 그었습니다. 조끼를 꿰매고 나니 괜히 마음이 정돈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나는 공책을 다시 펼쳐 예전에 그려둔 공방 스케치를 천천히 바라보았습니다. 좁은 공간이었지만 아늑하고 따뜻한 조명이 켜져 있었고 벽에는 내가 만든 작은 손가방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그림을 보는데 왠지 그곳의 공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한참 동안 스케치를 들여다보다가 나는 천천히 결심이 굳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내일 한번 가봐야겠다. 예전에 동네에 있던 바느질 수업 공간이 아직도 운영 중인 게 생각났습니다. 문의만 해보자. 거기까지만 해도 나한테는 큰 일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심을 하고 나니 가슴 안쪽이 조금 뜨거워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감정은 오랜만이라 낯설었지만 왠지 손이 자꾸 가슴 위를 어루만지게 만드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부엌 불을 끄려고 스위치를 누르기 전 나는 다시 한번 공책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작은 종이가 내 인생을 흔들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조용하고 은근했어요. 잠자리에 들기 전 창밖을 보니 골목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였고 그 불빛 아래로 밤바람이 가볍게 스쳤습니다. 나는 이불을 고쳐 덮으며 오랫동안 묻어둔 마음이 조금씩 겉으로 나오고 있음을 천천히
아주 천천히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내가 살아온 지난 수십 년의 무게가 잠시 옆으로 비켜서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나자마자 마음이 조금 분주했습니다. 결심을 한 날의 다음 날은 늘 그렇더라고요. 침대에 앉아 양말을 신는데 손끝이 괜히 서둘러지는 것 같았습니다. 부엌에 나가니 남편은 이미 밥상을 받아 앉아 국을 후루룩 마시고 있었어요. 평소와 다를 바 없는 풍경인데 왠지 오늘은 그 사이를 지나며 내 안에서 작은 숨소리 같은 긴장이 올라왔습니다. 아침을 대충 정리한 뒤 나는 공책을 가방 안에 넣고 조용히 문을 나섰습니다. 남편에게는 잠깐 시장 좀 다녀올게요. 라고 말했지만 내 발걸음은 시장이 아닌 동네 끝 건물 쪽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예전에 바느질 수업을 하던 곳. 간판은 색이 많이 바랬지만 아직 그대로 걸려 있었습니다. 문 앞에 서니 안에서 재봉틀 돌아가는 작은 진동이 희미하게 들렸어요. 그 소리만으로도 마음이 한순간 젖어들었습니다. 문을 열려다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내가 여길 다시 와도 되는 걸까? 그 생각이 발목을 조금 붙잡았지만 가만히 서 있으니 오히려 더 들어가야 할 것 같아 천천히 손잡이를 눌렀습니다. 안에는 몇 명의 여인들이 앉아 천을 가공하고 있었고 재봉틀이 빠르게 돌아가는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나는 잠깐 문 쪽에서 서성거리다가 인사만 조용히 건네고 바로 돌아 나왔습니다. 오늘은 그냥 여기가 아직 있다는 것만 봤으니까 스스로 그렇게 말하며 걸음을 돌렸는데 바로 그때 반대편 골목에서 유나가 학원 가방을 메고 걸어오고 있었어요. 할머니, 아이가 반짝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나는 놀라서 가방을 뒤로 조금 숨겼습니다. 혹시 공책을 볼까봐 괜히 마음이 급했어요. 할머니 여기서 뭐해? 유나는 내 팔에 제 얼굴을 기대며 물었습니다. 그냥 산책 나왔지. 평소처럼 말하려 했는데 유나가 내 손을 보더니 눈을 반짝였어요. 할머니, 또 바느질했어? 손끝에 실 묻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아주 작게 흔들렸습니다. 어제 꿰매준 조끼 때문인지 유나의 눈이 유독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나는 순간적으로 솔직해지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마음을 이 아이 앞에서는 괜히 말하고 싶어졌어요. 유나야 할머니 옛날에 꿈이 있었어. 유나는 가던 발걸음을 딱 멈추고 진지한 표정으로 나를 올려다봤어요. 꿈? 어떤 거? 나는 조심스레 가방에서 공책을 꺼내 아래쪽만 살짝 펼쳐 보였습니다. 아이는 페이지를 보더니 고개를 갸웃했어요. 이게 할머니가 젊을 때 적어 놓은 거야. 바느질 공방을 만드는 게 할머니 꿈이었어. 말을 하고 나니 속이 약간 후련하면서도 누군가 내 마음속 문을 들여다본 것 같아 살짝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유나는 갑자기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어요. 할머니, 그거 하면 되겠다.
나도 가서 도와줄게. 아이의 말은 응원이라기보다 당연히 해야 하는 일처럼 단단하게 들렸습니다. 가슴 깊은 곳이 아주 천천히 데워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나는 순간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작은 손 하나가 내 지난 세월을 조용히 토닥여주는 것 같아서요. 유나는 학원에 늦을까봐 뛰어가면서도 뒤돌아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꼭 해. 나 믿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오늘 문 앞에서 멈춰섰던 모든 망설임이 조금씩 풀려가는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 걸음은 가볍지 않았지만 발끝이 조금씩 앞으로 밀리는 힘 같은 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집 문을 열며 나는 마음속으로 아주 작게 고백했습니다. 그래, 나도 누군가의 응원을 받을 자격은 있겠지. 집에 돌아오니 남편은 소파에 앉아 TV 채널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리모컨 버튼 누르는 소리가 덜컥덜컥 거실을 울렸어요. 나는 가방을 내려놓고 조용히 부엌으로 가 뜨거운 물을 한 컵 따랐습니다. 유나가 해준 말이 아직도 마음 안에서 작은 불씨처럼 타오르고 있었거든요. 잠시 후 남편이 무심한 얼굴로 말을 던졌습니다. 오늘 시장 간다더니 늦었네. 그 말투는 그냥 지나가는 말 같았지만 나는 괜히 움찔했습니다. 가방 안에 공책이 있다는 사실이 그 순간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려고 싱크대 앞에 섰는데 남편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내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지퍼를 열었어요. 이거 뭐 무거워서 그러지. 뭐 샀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거 그냥 두세요. 말은 했지만 이미 늦었죠. 공책의 낡은 모서리가 금세 남편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그것을 꺼내 들고 조용히 표지를 한번 쓱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느린 동작으로 페이지를 넘겼어요. 나는 도마에 올려둔 양파를 내려다보며 손을 잠시 굳게 쥐었습니다. 공책 넘기는 소리가 마치 방 전체를 긁고 지나가는 것 같았어요. 한참 침묵이 흐른 뒤 남편이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거 왜 갖고 있었어?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화난 것 같기도 놀란 것 같기도 어딘가 서운한 표정처럼도 보였어요. 그냥 예전에 적어둔 거예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남편의 표정이 흔들리는 걸 보고 더 숨길 수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남편은 공책을 덮으며 한숨을 아주 깊게 내쉬었습니다. 그 한숨 속에 묵은 감정이 잔뜩 섞여 있는 게 느껴졌어요. 그때 나에게 이런 말 한 번이라도 했었어? 남편은 묻는 듯 말하는 듯 애매한 말투로 내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아주 긴 시간 동안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가 목구멍까지 올라왔습니다. 당신 그때는 늘 힘들다고 했잖아요. 아이들도 어려서 손이 많이 갔고 그때 내가 이런 말 꺼내면 당신이 얼마나 부담스러워할지 알았으니까. 남편은 고개를 숙였다 들었다 하며
조금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그냥 내가 행복하면 그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 말이 내 가슴을 이상하게 찌르듯 건드렸습니다. 행복을 원했다고 말하면서 내가 뭘 원하는지는 한 번도 묻지 않았던 세월. 그리고 나도 그 질문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던 지난 날들. 남편은 손으로 공책을 톡톡 두드리다가 갑자기 묻습니다. 근데 이걸 왜 지금 꺼내든 거야? 나는 물컵을 천천히 잡고 식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손끝이 살짝 떨렸지만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한 번쯤은 해보고 싶어서.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눈길이 아주 느리게 공책의 낡은 표지 위를 스쳤습니다. 한참 뒤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뜻밖이었습니다. 나 없이도 그걸 할 수 있겠어? 그 말에 속뜻이 너무 분명했기에 가슴 한쪽이 조용히 저릿했습니다. 결국 그 말은 나는 내가 집을 벗어나는 게 두렵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침묵이 거실에 길게 깔렸습니다. 재봉틀 소리도 아이들 웃음소리도 부엌 물 끓는 소리도 없는 묘하게 무거운 고요. 그 고요 속에서 우리가 꺼내지 않았던 감정들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식탁 한쪽에 놓인 공책은 우리 둘 사이에 말하지 못한 세월을 그대로 올려놓은 듯 아주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집안은 더 고요해졌습니다. 부엌 식탁 위에는 아직 덮이지 않은 공책이 마치 우리 부부 사이에 남은 말들을 대신 품고 있는 듯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남편은 방에 들어가 누웠지만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뒤척임 소리가 무겁게 들렸습니다. 나는 거실에 앉아 컵에 남은 미지근한 물을 쳐다보기만 했어요. 오늘 하루가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지난 수십 년의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 것처럼 손끝으로 식탁 모서리를 문지르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너무 오랫동안 조용히 살았나? 그래서 이제야 말을 꺼내니 모두가 당황하는 걸까? 그동안 누군가 기대면 받아냈고 누군가 부탁하면 당연히 해줬고 누군가 힘들다 하면 내 손에 있는 건 뭐든 챙겨주던 삶이었으니까요. 도대체 내가 원하는 것은 언제부터 이렇게 조심스러운 일이 되어버렸을까요? 거실 불을 끄려다 갑자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말도 안 되는 사소한 것에 묘하게 마음이 상처받는 나이가 되어버린 것 같아서요. 나는 조용히 방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바람이라도 쐬어야 숨이 트일 것 같았어요. 현관을 열고 복도로 나서니 밤 공기가 몸을 스치며 조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 찬 기운이 오히려 마음속에 뒤엉켜 있던 것들을 정리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복도 창문 앞에 잠시 서서 밖을 내려다봤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길바닥에 노랗게 번져 있고 저 멀리서 자동차 한 대가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문득
젊은 시절의 내가 떠올랐습니다. 아이를 업고 시장을 오가던 내 모습, 밤새 바느질에 다음날 학교에 갈 아이의 옷을 준비하던 모습, 그 모든 날 속에서 나는 한 번도 내 삶을 멈춰 바라본 적이 없었어요. 이제라도 나를 봐야 하지 않을까? 그 생각이 조용히 가슴 안쪽을 두드렸습니다. 그때 남편의 목소리가 복도에서 들렸습니다. 또 밖에 나왔어요? 나는 뒤돌아보지 않은 채 창밖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남편의 발소리가 가까워지더니 내 옆에 멈춰 섰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때문에 힘들어졌어요? 그 말이 바람보다 더 차갑게, 하지만 이상하게 더 깊게 와닿았습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평소처럼 단단하게 굳어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디서 다친 듯 작게 주저앉아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잠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누구 하나 상처받을 것 같은 분위기였거든요. 당신 때문만은 아니에요.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그냥 이 나이가 되니까 갑자기 제 삶이 아까워지더라고요. 남편은 내 말에 아주 천천히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 입술을 조금 떨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당신이 어디 나가는 게 왜 이렇게 겁나지? 그 말에서 나는 지난 세월 동안 보지 못했던 남편의 진짜 얼굴을 처음 본 듯 했습니다. 의존, 두려움, 낯설음, 그리고 나를 잃을까봐 하는 불안. 하지만 그 마음을 이해하면서도 나는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이 사람의 두려움 때문에 내 남은 인생도 멈춰 있어야 하나? 그 질문이 마음을 흔들었어요. 우리는 복도 창문 앞에서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서로의 감정이 너무 다르다는 걸 처음 깨달은 것 같았어요. 집으로 들어오는 길, 남편은 한 걸음 뒤에서 조용히 따랐습니다. 그 발걸음 소리가 왠지 모르게 무겁고 조금은 외롭게 들렸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의 모든 감정이 조용한 파도처럼 속에서 밀려왔다가 다시 빠져나가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파도 한가운데 낡은 공책이 가만히 떠 있는 듯 했습니다. 나를 끌어당기기도 하고 멀어지게도 하는 이상한 중심처럼요. 아침 햇빛이 부엌 창문을 지나 식탁에 비칠 때까지 나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도 밤새 몇 번이나 뒤척였는지 침대가 살짝 기울어진 흔적이 남아있더군요. 식탁에 앉아 손톱을 정리하듯 공책 모서리를 가만히 만지고 있는데 문득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가 서로를 가족이라는 이름만으로 버텨왔던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민정이 손녀를 학교에 보내고 우리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잔뜩 굳어 있었어요. 엄마, 어제 아빠한테 뭐 들었어? 말투가 부드럽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어젯밤 결국 무언가를 딸에게 흘린 모양이었습니다.
엄마 공방한다고 했어?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직 누구에게도 제대로 말하지 못한 말을 엉뚱한 방향으로 전해 들었을 딸의 표정이 혼란과 불안으로 뒤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혹시 우리한테 부담 주려고 그런 거야? 손주도 내가 키우고 집안도 내가 챙기고 있는데 엄마까지 그러면 나는 어떡해? 그 말이 너무 솔직해서 한편으로는 너무 익숙해서 나는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딸은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솔직히 엄마까지 집을 비우면 내가 뭐라도 더 해야 하잖아. 난 지금도 버거워.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딸 얼굴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딸의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와 있었고 어깨는 잔뜩 굳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젊은 날의 나 같았어요. 항상 누군가의 부탁을 해결하다가 정작 내 마음은 뒤에 두고 살던 그때의 나. 민정아. 나는 아주 조심스럽게 딸의 손등을 잡았습니다. 손등은 차가웠고 그 차가움 속에 쌓여온 서러움이 느껴졌어요. 엄마가 너한테 부담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야. 조용히 말했지만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딸은 한참 침묵하다가 작게 토해내듯 말했습니다. 근데 왜 이제 와서? 그 질문이 마음을 정면으로 찔렀습니다. 왜 이제야 말을 꺼냈는지 나조차 스스로에게 물어보던 문제였으니까요. 나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가 작게 내쉬며 말했습니다. 너희 키우느라 그리고 내 아빠 챙기느라 내가 뭘 원하는지 생각할 틈이 없었어. 근데 이 나이가 되고 보니까 그냥 내 삶이 너무 짧아 보이더라. 민정의 눈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때 남편이 방에서 나와 우리 둘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표정에는 피곤함과 고민이 뒤섞여 있었어요. 내가 민정이한테 말했어. 남편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말했습니다. 내 엄마가 뭘 하려고 한다고. 근데 말하고 나니까 내가 뭘 잘못한 건지 모르겠더라고. 나는 남편의 어깨가 조금 작아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당신은 왜 그게 그렇게 무서웠어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남편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 끝내 입술을 떨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할까봐. 그 말은 변명 같기도 하고 고백 같기도 했습니다. 나는 오래 참고 있던 숨이 그제야 나오는 듯 했습니다. 당신이 의지하는 건 이해해요. 근데 그걸 책임처럼 내가 평생 져야 하는 건 이제 좀 힘들어요.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민정은 입술을 꽉 깨물었고 남편은 눈을 감았습니다. 나도 그들과 똑같이 마음속 깊은 곳까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거실에서 낡은 공책이 바람에 실려 살짝 펼쳐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우리 셋을 가만히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천천히 공책을 들고 그 표지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라도 한 번쯤은
나를 위해 살아보고 싶어요. 그 말은 힘으로 밀어붙인 것이 아니라 마침내 도착한 마음 같은 느낌이었어요. 딸은 고개를 숙인 채 서서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작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런 마음인지 난 몰랐어. 남편도 고개를 천천히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그의 침묵은 처음으로 이해하려는 침묵이었습니다. 그날 우리 셋은 말로는 다 닿지 않지만 분명하게 서로의 마음에 금이 가고 또 다른 길이 나타나는 순간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금이 무너짐이 아니라 새로운 길의 시작일 수도 있다는 걸 아주 조용히 느꼈습니다. 며칠 뒤 새벽 공기가 유난히 부드럽게 느껴졌습니다. 잠에서 깨 창문을 열자 바람에 실려온 흙냄새가 코끝을 간지렸어요. 아주 미세하게 봄이 오고 있다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부엌으로 나가니 식탁 위에 가지런히 놓인 공책이 보였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누군가에게 들킬까봐 숨겨두던 물건이었는데 지금은 꼭 필요한 자리처럼 식탁 한가운데 놓여 있었어요. 물 주전자를 올려놓고 한참을 공책을 바라보다 나는 가볍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런 마음이 찾아올 거라고는 예전에 나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그때 남편이 방문을 열며 나왔어요. 평소보다 조금 이른 시각이었죠. 잠이 덜 깬 얼굴로 나를 보더니 잠시 멈칫했습니다. 오늘 가는 날이에요? 그 말 속에는 예전처럼 나를 붙잡으려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아직 낯설고 어색한 포기와 생경한 인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응, 그냥 상담만. 배우는 건 천천히 생각해 보려고. 남편은 의자를 끌어당겨 앉으며 손바닥으로 무릎을 천천히 두드렸습니다. 그 손끝이 떨리는 게 보였어요. 가서 잘 보고 와요. 그 말은 참 짧았지만 그 사람에게는 큰 한 걸음이라는 걸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딸 민정도 전날 전화를 걸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이제는 그냥 해도 될 것 같아. 그 말이 다가오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필요했는지 알고 있었기에 나는 아무 말 없이 고맙다는 숨만 내쉬었습니다. 주머니에 공책을 넣고 문을 나서자 햇빛이 골목길을 길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마치 내 어깨를 살짝 떠밀어주는 듯 했어요. 바느질 수업 공간에 도착했을 때 문 안에서는 익숙한 재봉틀 소리가 천천히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번에는 문 앞까지 왔다 돌아섰지만 오늘은 조금 더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색실이 가지런히 정리돼 있었고 한쪽 벽에는 천 조각들이 봄날처럼 알록달록 붙어 있었습니다. 나는 의자 하나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손바닥에 공책을 올려두니 마음속이 잠잠해지면서도 천천히 뜨거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누군가 큰 환호를 해준 것도 아니고
드라마 같은 장면이 펼쳐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오래 미뤄둔 나를 내가 직접 데리고 나온 순간, 그때 문이 열리며 선생님이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처음 오셨어요? 천천히 둘러보셔도 돼요. 나는 고개를 숙인 채 작게 웃었습니다. 네, 오래 고민하다가 왔어요. 그러자 선생님은 내 공책을 힐끗 보며 말했습니다. 그 고민이 오래됐던 만큼 하고 싶은 것도 많으셨겠죠. 그 말에 가슴 한쪽이 아주 소리 없이 흔들렸습니다. 나는 공책을 펴서 스케치해둔 작은 공방 그림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제 꿈이었어요. 선생님은 그림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원하는 만큼 원하는 속도로 하면 됩니다. 그 말이 귀에 들어오자 눈 안쪽이 서서히 뜨거워졌습니다. 누군가 내 마음을 재촉하지 않고 그대로 존중해주는 느낌. 그건 내가 평생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낯설고 따뜻한 위로였습니다. 나는 천을 한 조각 집어들었습니다. 손끝에 닿는 촉감이 마치 오래 묵힌 마음을 살며시 깨우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삶이 아주 조용히, 아주 부드럽게 새로운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로수 사이로 흘러내린 오후 햇빛이 손등을 따뜻하게 덮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내 인생에도 이제야 봄이 오려나. 늦게 오는 봄은 더 오래 머문다고들 하죠. 그 말이 오늘따라 유난히 믿어졌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작은 울림과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될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